네, 9월 셋째 주 방송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최근에 요즘 그 여행 트렌드 요청, 강의 요청 주시는 기관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다른 영역의 여행 트렌드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제가 나눠보니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지금 강의를 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인데 이 세 가지 주제가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산림관광, 예, 우리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지금 양성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워케이션.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부산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너무나 다른 영역의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신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별로 각각 제가 최근에 본 가장 인상적이고 트렌디한 소식을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메타버스입니다. 자, 메타버스 주제로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런던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게임 바가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게임 바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어감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뭐 게임방, 게임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왜 게임 바냐? 어, 이제 말 그대로 술을 즐길 수 있는 그 성인들을 위한 VR 게임 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게임 존이 유명한데 어느 정도로 지금 유명하냐면 뭐 영국에 있는 인기 가수 아델도 여기에 체험을 하러 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영상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혼자서 몰입형으로 즐길 수 있는 몰입형 팟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몰입도가 높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술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바가 셀프 서비스 바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어더월드의 인기 요인을 보면은 요즘 메타버스 소비하는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게임을 하러 와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은 돈을 주고 하지만 시간당 15에서 30파운드 정도 돈을 내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술 마시는 거 있잖아요. 이 술을 할인을 받거나 게임을 좀 더 공짜로 하려면은 이 가상현실 게임에서 화폐를 가상 화폐를 이제 따야 하는 겁니다. 예, 드림 코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통해서 드링크 할인이나 게임 시간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상현실 경험을 해서 현실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메타버스는 이 VR이라는 것도 이렇게 현실 경험이잖아요. 이렇게 안경을 쓰고 실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는 가상현실 경험도 결국은 실제 소셜 활동의 일부로 이제는 편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현실 경제 활동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몰입형 경험을 내세운 서비스지만 결국은 실제로 나와서 이게 온라인 2D, 3D 아바타 소셜 앱 뭐 제페토 같은 그런 것들만 지금 우리는 메타버스로 인식을 해왔지만 지금 이 아바타 소셜 서비스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빠른 속도로 트래픽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올 초만 해도 NFT 굉장히 떠들썩했지만 사실 지금은 이 교환 가치가 불분명한 이 보상 시스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덜월드의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메타버스가 현실과 어떤 접점을 가질 것인가 그런 분명한 어떤 보상을 실제로 제공해주는 도구로 메타버스가 지금 쓰여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 지금 런던에서 가장 핫한 이 메타버스 VR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걸로 가상화폐를 딸 수 있는 어더월드라는 지금 무섭게 지점을 늘려가고 있고요. 미국에도 곧 진출 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더월드의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곧 이번 주에 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하는 숲 관광
이 인력 양성 과정에서 제가 이제 숲관광 트렌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숲 관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산림 관광을 지금 이 주도하는 부서들이 좀 나뉘어 있죠. 모든 분야가 다 그렇듯이 미식 관광도 그렇고요. 지금 이 관광 산업을 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8개 부처 중, 정부 부처 중에서 무려 10개가 넘는 부처가 이 관광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 간에 굉장히 협의가 어려운 측면들도 있는데 산림관광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관광 부처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트렌디한 관광 인프라죠. 최근에 이 여행 플랫폼들 살펴보면은 숲을 테마로 한 상품들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최근에 뭐 숲 놀이터, 뭐 숲크닉, 뭐 캠크닉 이런 가족과 키즈 테마의 어떤 숲 체험 상품들이 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말고 이제 MZ 세대 싱글이나 이제 자녀가 없는 커플이나 이렇게 좀 젊은 세대한테는 힐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상품이나 아웃도어 체험들이 유난히 인기를 얻고 있죠. 특히나 이 외국인들 지금 이 서울에 산이 많다는 거에 굉장히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도봉산에 도심 등산 관광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관광부서에서는 굉장히 이 숲과 산 인프라가 굉장히 트렌디한 여행 상품이에요. 그런데 산림청 산하의 그런 아니면 뭐 수목원이 운영하는 숲 관광 프로그램들 보면요. 유달리 해설사 상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지금 숲을 찾는 이유나 어떤 변화된 여행 트렌드도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숲 관광 관련해서 창업팀을 코칭을 하면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거기도 숲 해설사라는 자격증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관광 분야도 비슷해요. 관광 분야랑 지금 이쪽 산림 쪽도 상황이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숲관광은 그러면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냐? 아주 대표적으로 그걸 잘 보여주는 상품을 제가 하나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마이리얼 트립에서 그 마이리얼 트립 플러스라는 카테고리가 새로 지금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금 더 프리미엄 체험들을 보여주는 그런 상품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보시면 로컬들도 잘 모르는 비밀 장소에서 보내는 힐링 타임, 나만의 향기 숲 여행. 지금 제목에다가 제주를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근데 이 상품이 이제 제주도 카테고리에 들어 있어요. 자, 이제 이 상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상품을 보면은 지금 1인당 한 29,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고요. 이 상품이 이제 어떤 상품이냐면은 그 제주도에서 아주 뭐 비자림이나 이런 사려니 숲처럼 잘 알려진 숲이 아니고 이 호스트가 알고 있는 이제 이름이 없는 숲으로 떠나는 여행인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호스트님이 커피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시간도 길지 않아요. 1시간 반 정도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이제 그런 시간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참 잘 짰다.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이렇게 커피를 내려주시는 타이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은 중간중간에 인식하지 못할 때도 이제 찍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즈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스냅샷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 장소를 좀 이동을 해가지고 또 사진도 찍고 하다가 이제 선셋 옵션이라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로 여행 상품을 선택했을 때는 이제 노을까지도 감상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이 이제 호스트님이 제주도에 있는 이제 카페를 접고 제주도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커피 쪽을 하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상품을 보면서 이제 어떤 특징을 알아낼 수가 있었냐면은 최근에 이 MZ 세대가 선호하는 투어 굳이 숲 투어 말고도 이제 네 가지 정도 제가 포인트를 좀 뽑아봤는데 장소를 선택할 때 관광지를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이 투어 상품은 왜 그러냐면은 관광지는 검색해서 본인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데니까. 그래서 반드시 희소성을 갖추고 SNS에 내가 이런 데까지 가봤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희소성을 가진 장소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 요령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호스트만의 전문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여행이나 관광 분야에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 소비자들도 본인이 여행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여행의 취향을 제일 잘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행 관광 분야 말고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커피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디지털 기반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Z세대가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아날로그 휴식을 또 되게 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너무 길지 않게. 그리고 서로 소셜 네트워킹을 조금은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도 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사진. 사진인데 요새 또 그 사진 인생샷의 어떤 그 트렌드를 보면 이게 어디 가서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굉장히 MZ세대의 말로는 약간 극혐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연스러운 그냥 활동들을 포착해주는 사진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스타그램에 내가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뭔가 사진 찍었다라고 말하기가 좀 싫은 거죠. 타임라인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누가 찍어줬는데 약간 잘 나온 그런 느낌이 나는 사진을 굉장히 선호하는 건데 이 투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산림 기반의 숲 기반의 또는 이제 산 기반의 이런 관광 중에서 최근에 트렌디한 상품들은 이 상품 말고도 이 네 가지 요인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이리얼 트립에 이런 재미있는 상품들이 있다. 그리고 혹시나 가족 우리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이리얼 트립 가시면 아이와 함께 하는 그 키즈 가족 거기에도 지금 숲 체험들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그 숲 기반의 관광 상품은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최근 경향들을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하나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부산관광공사에서 하는 관광 스타트업 그 실무 교육을 하면서 워케이션으로 상품 짜는 거 그거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테마는 제가 워케이션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요거 조사하면서 가장 최근에 놀랬던 거는 이 셀리나라는 호텔의 엄청난 성장세였습니다. 제가 셀리나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초반에 방송 1회인가요? 2회인가요? 그때 방송할 때 전해드렸던 호텔이에요. 이 호텔이 어떤 호텔입니까, 여러분? 이 호텔이 어, 코워킹, 코리빙. 요즘 MZ세대의 어떤 트렌드에 딱 맞는 영상을 제가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 지금 산호세에 오픈한 셀리나를 이 호텔을 홍보하는 건데 보세요. 문화적 체험 요소가 굉장히 많죠. 이 호텔은요. 로컬 커뮤니티 호텔이에요. 지역 문화에 완전히 이제 기반하고 있고 그다음에 같이 일하고 같이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코워킹 스페이스가 많아서 이게 지금 4, 5성급 기존의 전통적인 호텔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지금 부분들을 완벽하게 채워주면서 코로나 시대에 무려 지금 호텔이 제가 방송에서 3년 전에 팟캐스트에서 처음 셀리나 소개할 때 뭐 열 몇 개 지점이 그렇게 되게 적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 무려 15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150개가 넘는 체인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전 세계에서 그 어떤 호텔 브랜드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셀리나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드디어 아시아에 진출하게 됐죠. 네, 아시아에서 태국 푸켓에 첫 번째 지점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태국 푸켓 가시는 분들은 딱 가서 워케이션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셀리나 푸켓에 예약을 하시면 너무 좋겠네요. 네, 2014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2019년도에 팟캐스트 할 때 처음 전해드렸던 이 셀리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팬데믹 때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워케이션 수요를 붙잡는 데 있었다. 일도 여행도 같이 하고 싶은 디지털 노마드들한테 완벽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호텔들이 못했던 로컬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2, 3년 사이에 또 그 대규모 체인으로 성장한 비결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독점적인 기술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어떤 기술이냐면 아주 빠르게 호텔을 자사 브랜드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텔을 새로 짓지 않아요. 절대로. 반드시 재생을 통해서 있는 호텔을 바꿉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실적이 저조한 호텔을 자체의 기술로 식별을 해요. 그 기술을 개발해낸 거죠. 어떤 호텔들이 제일 매출이 적나 이런 것들을. 그런 다음에 그 호텔을 전환해요. 평균적으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호텔을 일단은 그 포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수 작업을 하면 약 120일 평균적으로 120일 만에 호텔을 셀리나 브랜드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텔을 재구성을 할 때 반드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공동 작업 공간과 이 공유 공간, 소위 말하는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코 리빙 스페이스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리빙 따로 워킹 따로가 사실 아니고요. 약간 블렌딩이 된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지금도 영상에서 보니까 이 MZ 세대들의 요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공간이에요. 너무 일만 하는 딱딱한 사무 공간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남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구경하고 또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일만 또는 노는 것만 하는 게 아닌 그런 공간들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워케이션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 근데 셀리나만큼 이렇게 빠르게 호텔 전환 기술을 가진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경쟁자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그 에스콧이라는 세계적인 글로벌 체인이 라이프라는 그 코리빙 호텔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힐튼이나 메리어트도 뭐 목시 호텔 같은 메리어트에 그런 MZ세대 타겟 브랜드가 있어요. 있는데 여전히 기존 호텔들을 가보면 이 원격 근무를 지원하는 환경이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저도 최근에 뭐 올해만 해도 제가 굉장히 많은 호텔들을 가봤더라고요. 제가 그 출장 때문에. 근데 가보면 호텔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곳들에는 대부분 그렇게 원격 근무를 편안하게 지원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애초에 이 셀리나는 워케이션을 목적으로 설계된 브랜드거든요.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들이 앞으로 이렇게 여행과 일을 같이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체인이기 때문에 현재 이 MZ 세대 여행들이 점점 더 일과 일상과 여행이 믹스된 형태로 가고 있고 그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한 지금 브랜드가 이렇게 150개 이상의 체인을 만들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런던 메타버스 얘기입니다. 메타버스 이제 현실 세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예, 그래서 현실 공간에서 가상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획득한 가상 화폐로 가상 경험을 하려고 한다. 가상 그 경험을 더하거나 뭔가 현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현실과 가상은 만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지금 커피 내려주고 인생샷 찍어주는 거, 지금 이런 식으로 숲 투어, 산림 기반 투어들도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워킹 호텔 셀리나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확장을 해가지고 이 셀리나가 확장하는 속도만 봐도 앞으로 워케이션 시장 얼마나 커질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말씀,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